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 벨 2부 어느덧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좀 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뉴욕 증시에 이어서 또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어제도 이제 끝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한 2%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도 저희끼리 뭐 얘기하면서 이거 왜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 빠졌다는데 오늘 또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어제나마 사람들이 긴가민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3%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어제까지 하면 5% 정도 오르거든요. 그 결국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에 일단은 워낙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관심이 갖는 건 당연한데 그럼 우리가 뭐 대장주는 뭐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역시 이런 어떤 이 부품주들이 일단은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오늘 매기가 몰린 것 같아요. 오늘 뭐 인텍플렉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인 어떤 뭐 SNS텍 그다음에 이제 뭐 원익, P&E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네. 그쪽들도 장비주들도 지금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 상승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머티리얼즈 그 삼형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반도체가 해당되는 게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SK 머티리얼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도 오늘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반도체 부품주들이 워낙 뭐 조정도 많고 실제로 뭐 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목에 지금 아마 개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른 업종들이 요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키 맞추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일단은 이제 한 단계 레벨했다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4.6%가량 오르면서 6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섹터들이 오르고 있는지 계속해서 증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4거래일 연속의 내림세를 끊어내고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0.83% 강세 속에 3,24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0.67% 오름세 속에서 1,0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8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오름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대 강세 속에 79,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탄력받아서 119,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재 LG화학이 1%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로 파란불 켜내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도 소폭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4%대 탄력받아서 92,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2%대까지 탄력 떨어지면서 263,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소폭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SK머티리얼즈 4%대 탄력받는 모습입니다. CJ는 오늘 3%대 내림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76,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도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동기 전문가님께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재료 부품주에서는 현재 테크윙이 8%대 강세 기록하는 가운데 27,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두 대체로 4%대 강세 기록하는 가운데 월덱스가 6%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가 9%대 오름세 속에 26,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8%대 강세로 따라가고 있고요. DI도 7%대 탄력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지금 하나머티리얼즈 7.97% 거의 8%대 가까운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4%대 내외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은행 관련 종목들입니다. 은행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하나금융지주가 3%대 가까운 탄력받아서 43,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2%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네, 네이버는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그리고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은 1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3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30%가량 매출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이버에서는 특히 네이버 쇼핑으로 대두되는 커머스,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대두되는 핀테크 쪽에서 성장세가 컸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오늘 2%대 강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지금 어제 좀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 낙폭을 과연 다 채워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에 가석방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올 1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는데요.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가석방 명단에 올라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에 또 조금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좋은 소식들에 이어서 주가 강세를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지금까지는 크게 호재가 없었는데 과연 우리 개미들의 픽 삼성전자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CJ제일제당이 첫랩, 바이오 기업 첫랩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기업 첫랩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첫랩은 2009년에 설립된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 연구개발 특화 기업인데요. CJ제일제당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첫랩을 인수해서 차세대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첫랩과 CJ제일제당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첫랩 오늘 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64,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제일제당도 살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그렇게까지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가운데 오늘 그래도 소폭 강세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특징주 그리고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또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워낙 그동안에 좀 우리가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이제 예상되는 시점이었는데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이 두 종목이 뭐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네.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다가 또 그동안에 좀 숨지기가 있던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은 상승세를 이제 시원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까 뭐 우리 센터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첫랩이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첫랩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 뭐냐면 우리 인체에
있는 그 어떤 미생물을 총칭하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세균인데 네. 만약에 이제 성인 남자가 70kg일 때 네. 그런 거 어떤 그 미생물 숫자가 몇 개냐면은 몇 개 같아요? 셀 수 없지 않을까요? 38조랍니다. 38조. 38조. 네, 네. 엄청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박테리아들이 우리 장벽에 네. 부착되는 거를 일단 막아주고 그다음에 네. 뭐 콜레스테롤, 당뇨 뭐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몸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일단은 뭐 천넷도 있지만 그 동안에 또 상승했던 또 바이오니아도 있어요. 바이오니아는 네. 종목으로는 뭐 이렇게 오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첫랩을 인수한 CJ 제일제당. 사실 네. 보면은 이런 음식료라든가 보면은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CJ 제일제당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슈가 뭐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플라스틱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면 이제 이거 처리하는데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들지만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를 연구를 하냐면은 분해가 된 플라스틱 그게 그렇죠.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다른 뭐 기업에 있겠지만 CJ 제일제당이 가장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어떤 그 생분해 플라스틱이 어떤 또 뭐 테마가 된더라도 종목 몇 개 없지만 어쨌든 간에 CJ 제일제당은 뭐 음식료 업종에서도 이런 또 새로운 거에 어떤 계속 진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첫랩 인수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그 자기네 어떤 프레임이라 할까 이런 네. 거에서 움직이는 거 봐서는 아마 CJ 제일제당도 제가 볼 때는 뭐 하반기에 좀 오르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우리 종합상사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실적이 좀 좋아졌다고 나오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미얀마 가스전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미얀마 사태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하이브도 지금 이제 위버스 효과가 안 탈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위버스 하이브도 제일 때는 좀 더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또 JIP 엔터 아마 좀 좋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보면 이제 우리 트와이스라든가 있지 아마 음원 판매량이 굉장히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하반기에도 이런 엔터주들도 아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은행주가 좀 오르는데 일단은 네. 뭐 실적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저는 의미를 두지 않고 싶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금융주 쪽이 조금 올랐다는 네, 네. 거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특징주들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랩 상한가 기록했다는 것과 바이오니아도 그리고 CJ 제일제당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추후에도 또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조금 가끔 이렇게 좀 무거운 흐름을 보여서 이렇게 그쵸. 급등하거나 네. 이런 거는 네, 네.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조금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또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말씀 이어가면서 또 좋은 종목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좀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특징주로 제가 이제 좀 빠뜨린 게 뭐냐면은 네.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 후성. 제가 지난번에 네.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10,000원 밑에 갔을 때 무조건 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제 14,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거든요. 아. 이 종목이 항상 보면은 흐름이 10,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항상 매물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돌파하면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면 오늘도 좀 여기서 주저앉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성이라는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시세가 낮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서 한 40% 이상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기관들이 오늘 제가 수급을 안 받지만 네. 만약에 기관들이 오늘 매도에 가담했다면 후성을 일단은 좀 조정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탄소 배출권은 뭐 교토 의정서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이제 폭염이 있고 뭐 서유럽은 홍수가 났기 때문에 이런 기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부각되면서 네. 아마 탄소 배출권에 대한 또 어떤 이게 테마가 형성됐을 것 같은데 이제 탄소 배출권은 뭐냐면은 탄소를 배출할 권리예요. 그게 이제 회사마다 다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 못한 거 초과로 일단은 배출권을 사용하는 회사는 그를 이제 그 미달하는 회사에 그를 권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게 탄소 배출권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원래 원전은 후성하고 이제 휴캠스였어요. 휴캠스인데 지금 뭐 후성도 올랐지만 휴캠스도 아마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에 뭐 그린 케미칼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은 원전은 후성하고 휴캠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성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일부 팔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9% 상승하면서 1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최동기의 이슈킹,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 할 텐데요. 목요일에는 항상 주요 이슈들과 함께 공모주들 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부터 좀 짚어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뭐 제가 가져온 게 이제 HK 이노엔 네. 이게 이제 헛개수로 유명한 그런 아, 회사죠. 컨디션 네. 뭐 이거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원티드 랩은 이제 우리 보면 뭐 사람인 HR 인크루트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뭡니까 취업 관련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는 회사가 이제 원티드 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HK 이노엔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본점이 일단 중구에 있네요. 중구 을지로에 있고 네.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한국 콜마가 되겠습니다. 한국 콜마네요. 콜마에서 네. 콜마가 이제 대주주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에 일단은 주관사가 뭐 삼성이라든가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 되면서 일단은 상장이 될 텐데 일단은 뭐 납입일은 8월 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청약은 아마 7월 29일, 7월 30일 아마 다음 주 초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장은 아직 뭐 예상이 안 됐지만 8월 초 내지 아마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회사는 일단은 뭐 전문의약품하고 우리 헬스 뷰티 이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회사인데 아마 여기 보면은 이제 신약에 이제 K캡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K캡 네. 종목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1분기에 일단 연결 매출액이 1,868억, 영업이익은 이제 130억을 기록했는데 아마 매출액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 정도 성장을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문의약품 부분 이 회사가 그 CJ 제일제당에서 분산 네. 회사예요. 그 이제 제약사업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2006년에 또 한일약품을 또 인수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회사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그 CJ 제일제당에서 인적 분할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단은 뭐 당뇨라든가 항암, 신장질환 치료제 이거를 그냥 전문 의약품하고 원료 의약품 어떤 분야에서 일단은 입주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4월에 한국 콜마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일단은 신약 K캡을 일단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K캡이 이제 국내 신약 중 최고의 어떤 거 원의 처방 실적을 달성한 어떤 거라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제2의 K캡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제 암이라든가 간질환 이런 뭐 여러 분야에서 이 회사는 계속 연구 개발과 더불어 신약 출시에 일단은 박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은 일단은 국내에서 임상 실험 일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단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요거에 대해서는 유럽 일상을 완료하고 이상을 일단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경기도에 이런 어떤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런 신약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단은 전도가 유명한 일단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헬스 뷰티 부분에서는 88년에 홍삼원을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이 회사의 대표 품목이 일단은 컨디션이거든요. 이제 컨디션이 벌써 나온 지 30년 된 것 같더라고요. 1992년에서 저희도 젊었을 때 보면 이제 술 마시고 나서 이제 컨디션 아침에 먹고 했는데 뭐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헛개수도 뭐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출시하면서
계속 이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컨디션을 일단은 숙취해서 음료분해해서 일단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컨디션한 제품 또 리뉴얼 또 제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의 입지를 일단은 구축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브랜드 헛개수 또한 시장 내 높은 어떤 점유율을 일단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회사를 보면은 또 이제 온라인 쇼핑몰, 뉴팀몰을 통해서 일단 제품 어떤 판로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HBN 사업부는 아시아의 아마 주요국으로 일단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브랜드는 숙취 해소제, 컨디션, 그다음에 헛개수, 새싹보리, 뉴틴, 홍삼진, 뭐 클레더마 RX, 클레더마 RX MD에서 화장품도 하고 있고 이제 탈모, 두피케어의 어떤 스칼프 매드 이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의약품 부문에서 2020년에 보면 4,900억, 5,425억 점점점 일단은 점유율이 일단 높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이 일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거로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H&B 부분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컨디션이 37.9%, 그다음에 삼양사의 상쾌한이 21%에서 이러한 어떤 거 숙취 해소제에 있어서는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HK 이노엔 이런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에 나온 일단은 매출액은 올해 1분기에는 약 한 1,868억. 그다음에 일단은 영업이익은 약 13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은 한 28%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유통 물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유통 가능 물량은 한 28%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티드 랩이 되겠습니다. 원티드 랩은 일단 뭐 소프트웨어 개발업인데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송파구에 일단은 본점이 있고요. 일단 매출액은 일단은 146억 정도. 그러나 이제 순이익을 일단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되고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되고요. 일단은 청약은 일단은 뭐 8월 2일, 8월 3일에서 아마 일주일 후 정도에 아마 청약이 되지 않을까 되고 상장은 아마 8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요새 굉장히 취업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일단은 뭐 이력서를 뭐 거기다 어태치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어떤 거 직업을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그런 어떤 회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도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채용 관련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거를 때 뭐 사람으로 하기 힘드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인 기업에는 최적의 인재, 그다음에 구직자에게는 최적의 일단은 직업을 소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도 이제 뭐 서비스도 있는데 뭐 경력 개발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매칭 프리랜서를 위한 또 뭐 원티드 긱스 이런 데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고객 및 채용 담당자에도 뭐 역 선택해가지고 이런 역 매칭 이런 또 어떤 그 솔루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 회사가 이제 아마 신규 사업을 한 지는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점차 이 범위를 일단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추천 채용 해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지인 추천 기반 사실 뭐 우리가 아마 지인 추천은 사실 뭐 헤드헌터 회사들이 주로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채용, 매치형 그러니까 뭐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한테 또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보고서 일단 뽑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채용 광고도 보면 직무 상담 광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광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잡이라고 아마 기업의 정보를 또 제공해주고 있고요. 뭐 컨퍼런스, 뭐 교육, 그다음에 구독.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단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를 위한 원티드 긱스. 그다음에 커먼 스페이스는 일단은 근태 관리 솔루션. 이사람 보면 스위프트인가 뭐 이렇게 근태 관리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출퇴근할다가 이제 이거를 아예 앱으로 깔아가지고 전에는 이제 뭐 회사마다 틀리지만 뭐
지문 인식을 해가지고 출퇴근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요새는 또 이런 IT 스마트폰에 그거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근 퇴근해서 이제 이런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야도 계속 점점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도 보면 이제 매출 비중이 일단은 AI, 일단 인공지능 매칭이 무려 85%.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치업은 1.9%, 광고는 5% 정도에서 일단은 AI를 통한 매칭이 거의 많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은 일단은 뭐 우리 영업이익 자체가 1분기에는 이제 4억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52억 적자였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제 1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적자하는 회사는 원래 상장이 안 되는데 일단은 네. 특례 상장으로 해서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유통 물량이 보시면 얼마 안 돼. 이것도 한 24% 정도 73%가 일단은 보호 회수가 되어 있고 일단은 이거를 제외한 한 24%가 일단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일단은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뭐 우리가 공모주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미나 청약률이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뭐 10버거로 얘기하더라고요. 10버거. 네. 10배가 공모 가격이 10,000원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0만 원이 넘으니까 이제 10버거 하면서 제2의 이제 10버거가 뭐냐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모주 중에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런 공모주를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은 이제 뉴스로 이슈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이제 카카오 이제 자회사에서 일단 그라운드 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 한국은행의 CBDC, 이게 CB가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여 가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그렇죠.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모의 실험 입찰이었는데 일단은 경쟁사가 뭐 여러 가지 그룹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 관계회사인 어떤 라인 플러스, 그 다음에 SK그룹의 SK CNC,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이제 3사가 입찰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그 카카오의 자회사인 일단 그라운드 X가 일단은 선정이 됐다는 거에서 일단 이거를 이제 공고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아마 이 회사는 라인 플러스와 어떤 기술 점수가 비슷했지만 입찰 가격 점수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좀 월등히 좀 높아서 일단은 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X는 일단은 뭐 CBDC 어떤 발행이라든가 유통, 환수 등 생애 주기별 업무부터 송금, 대금 결정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이런 실험에 일단은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라운드 X에는 카카오 배영과 카카오페이, 이디럼 인프라 개발사인 미국 컨센서스와 일단 그 우리나라 블록체인, 온더 등이 이제 참여를 하니까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전문가 기업들을 같이 이제 컨소시엄에 합류를 함으로써 일단은 참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그라운드 X는 자체 개발한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보면 이제 클레이톤을가 있는데 아마 이거를 활용해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 디지털 화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상화폐 대신에 네.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은 좀 가상화폐 자체는 좀 누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계속 부상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슈가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우리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또 테마도 또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모의 실험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 뭐 이럴 때는 또 뭔가 테마로 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8월 달에는 네. 아마 정식으로 아마 사업에 착수를 할까 해가지고 하면서 내년 6월까지 일단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사모펀드. 네.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죠. 저는 그렇죠.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왜요? 어쨌든 간에 그 18조로 이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사모펀드가 인기가 있는 거는 왜냐하면은 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자산이다 투신사죠 원래는 투신사에서 그렇죠. 이제 펀드는 워낙 규제가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펀드에 주식을 얘기를 들면은 어떤 종목에 몇 프로까지는 못 사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봅니까 자기의 그 규모에 펀드 규모에 또 10% 이상을 또 못 사고 그 다음에 또 회전을 뭐 해가지고 자주간에 뭐 굉장히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우리가 펀드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 감독원에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거기 이제 약관이라 약관 신탁 약관을 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겠죠. 그거를 네. 이제 우리가 감독원에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거 외에도 또 이런 펀드는 뭐 자체 내에서 뭐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해가지고 또 맡은 제재에서부터 많죠. 뭐 준사항이 네, 많다 맞습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펀드 매니저가 피곤한 직업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요새는 보니까 이제 많이 떠나는 것 같은데 전에만 해도 뭐 펀드 매니저가 아마 최고의 직업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연봉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사실 이게 승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매니저들이 요새는 이제 또 생명도 하다가 짧고,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뭐 자기가 독립을 하든가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일단은 사모펀드에 좀 몰린다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모펀드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그 편입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자유롭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성과급 제도가 확실해가지고 네. 아마 연봉도 많이 또 받을 수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능한 매니저들이 지금 이제 이런 PF 사모펀드 쪽으로 네. 가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투자액이 일단은 사상 최고였다. 18조. 그래서 아마 일단은 855개죠. 85개 때문에 신설 및 해산수도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투자 회수액 전년비 6조에서 17.75 증가한 17.7조에서 18조를 일단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PEF 펀드 자체는 구조 조정인가 M&A.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 펀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주식이 뭐 지수가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보통 펀드의 수명이 보통 2년, 3년이거든요. 네. 뭐 장기로 가는 경우 2년 동안에 과연 이제 그런 우리 대형주 지수가 물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 보면은 수익률 면에서는 일단은 PF 펀드보다 10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일단 투자자들도 이런 PF 펀드로 일단은 선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M&A로 뭐 스펙도 있지만 아마 사모펀드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너무 사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렇게 특성이 좀 있으셔서.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그런 어떤 공적이보다는 사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뭐 탐욕이라 할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제가 할 때는 뭔가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정도를 가는 것보다는 네. 약간 이제 벗어나는 뭐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모펀드는 감독원에서 아마 요새는 안 해줘요. 하도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신규로 펀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사모펀드가 어쨌든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생각이 규모가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다음에 GP도 또 많이 늘어났어요. GP. 그래서 뭐 업무 집행 이제 회사가 되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이런 사모펀드가 앞으로 이제 정착이 되려면은 그러한 어떤 이제 뭐 공모펀드처럼 어떤 제재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좀 컴플라이언스 규범이라든가 이거를 그렇죠. 만들어서 필요할 것 좀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뭐 옵티머스라든가 다 그런 거거든요. 라인이. 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하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독원이 일단은 좀 워칭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네,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아마 감독원도 뭐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뭐 직원 수가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피해가 사실 투신사의 공모펀드 해가야 뭐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모펀드는 진짜 워낙 뭐 이런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쪽에 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상 최대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우리 그 머티리얼 삼형제에서 네. 이제 SK, 일진,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에서는 어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그 음극재에 있어서 뭐 전해질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는 하나 물텐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이런 부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아마 이 종목들이 아마 강한 것 같은데 좋은 흐름 보이고 지금까지 있죠. 뭐 네. 모르겠습니다. 세 종목 딱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일진 머티리얼스도 여기 주가를 보시면은 뭐 계속 많이 올라온 거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일단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데 일단은 이제 SK 머티리얼스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3사 중에서는 가장 일단 좋은 어떤 그 실적을 보이고 그다음에 일진,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소재 부품주 중에서는 이런 이제 우리 3사가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이 이제 좋게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제 소재주에 보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지 특히 이제 양극재 가지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LNF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음극재를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 이런 그 소재 이런 종목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대형주가 오히려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1월 달, 네. 이달에는. 그래서 중형주는 소형주는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대형주가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국민연금이 아마 벤치마크 바꾸면서 아마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다음에 네.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보면은 여기 얘기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동박을 납품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해가지고 국내 배터리 3사에 네.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일단은 벤치마크를 이제 개편을 한다 가지고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것도 아마 또 뭐 테마로 또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이 일단은 이제 종목을 확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간신을 받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최근에 판 종목들이 오히려 리스트에 들어갔을 때라 가지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서칭하는 작업은 이제 국민연금이 매도한 종목이 뭐냐 아, 이거를 찾는 그렇죠. 작업이 또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일단은 오를 수 있다는 이제 논리에서 지금 제가 쓴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연금 원래 이제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인데 지금 뭐 코스닥 150까지도 넓혔고 그다음에 직접 또 50종목 한다 하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할까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에 일단은 포함된 종목들이 수혜를 볼 거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게 큰 기관들은 소형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총이 작은 종목은 살려면 올려서 사야 되고 팔 때는 빼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은 시총이 일단은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소형주를 보면은 뭐 시총이 뭐 2천억 이하 이렇게 네. 보고 이제 자본금을 750 이하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펀더멘털 하면서는 자본금 규모가 750억 이하가 이제 우리 소형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보통 시총을 2천억 이하를 일단은 주로 이제 소형주를 보는데 그래서 아마 투신사들도 보면은 시총이 작은 건 안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 뭐 1,000억 이상인 것도 하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테마주들 보시면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막 오르는 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이런 뭐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이제 세력들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력들이 올리는 거는 뭐 무섭게 올릴 수도 있지만 또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최근에 일단 국민연금이 매도한 종목이 지금 한미 반도체거든요. 지금 한미 반도체 계속 이슈되는 종목이 계속 오르고 그렇죠. 있어요. 한미 반도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일단은 네,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시총이 1조를 넘었지만 코스피 200이 못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이런 종목도 간신 종목이다. 그다음에 일단은 해성 DS 요새 또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오르고 부품주에서 오르고 있고 풀먼 SK D&D 유니드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KG 이니시스 이건 이제 결제 관련 그런 주식 그다음에 삼표 시멘트, 테스 다원시스, 다우데이터, 카페24, 파트론, 녹십사젤, KH 바텍.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연기금들이 이제 매도한 종목들을 아마 우리가 어떤 그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이런 종목들이 수혜가 클 수 있다 이런 어떤 뉴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가 조선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주는 굉장히 좋은데. 네. 그다음에 수주가 좋아지니까 결국은 일단은 영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분기에 보면은 적자가 이제 손실이 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조선업에 일단은 그 제품 원료 되는 게 이제 후판인데 네. 후판격을 이제 올려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그 후판 가격이 지금 인상이 되면서 2분기엔 실적이 안 좋은데 네. 아마 이제 3분기 때는 또 아마 뭐 수주도 증가되고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이제 배 값을 또 올려서 하면은 반영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그러면 그때 가서 과연 실적이 좋아질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펀드 매니저 외국인들은
숫자로 확인한 다음에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기대감을 해서 우리 뭐 희망 단순히. 고문을 안 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 뭐 또 테마가 되면서 오를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약세가 네. 좀 예상이 맞습니다. 되는 이런 네. 군이 일단은 조선업종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일단은 뭐 한국 조선해양 이어서 뭐 삼성중공은 당연히 적자 그다음에 대우조선도 일단은 적자가 예상이 된다 해서 일단은 해운주들이 아니라 이 조선주들은 일단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조선주까지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후판이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네. 이제 건조병이 20%를 차지하거든요. 네. 후판이 일단은 이제 두께가 6mm 이상 철판이 후판입니다. 이제 이게 네. 연초 대비 무려 60%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후판 공급가를 또 이제 우리나라 이 포스코 등 이런 철강 업체들이 올렸기 때문에 네. 철강 업체들이 이제 실적은 좋아지고 조선주는 수주가 이제 늘어나니까 어차피 후판을 사야 되니까 네. 역으로 이런 어떤 그 원료가 된 후판 가격이 올랐는데 네. 어쨌든 간에 2배 가까운 그러니까는 작년에 이런 동기 대비 무려 2배 오른 톤당 115만 원. 네. 근데 원래는 이제 후판 가격 예상한 게 이제 10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100에서 105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115만 원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은 네. 실적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게 이런 조선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확실히 이런 게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외국계 증권사에 있는 저희 예. 친한 지인이 이 예. 얘기를 했었어요. 한두 달 전쯤에. 그래요? 근데 예, 예. 그때 HMM이랑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 예.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종목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제 예. 제가 뭐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기사가 이제 뒤늦게 나오잖아요. 예, 예. 이런 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확실히 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다. 맞습니다. 예, 분석도 빠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참고를 해서 네. 좀 전망을 하고 이제 하면 종목들이 그 이후에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맞습니다. 오늘의 또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는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좀 되는데 그쵸.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네,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도 네. 아마 2분기에도 아마 대규모 적자 이상이 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BHC 해가 네. 이제 아웃백의 우선 협상제 일단은 선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각액이 2,800억.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스카이 아마 PE 펀드는 무려 5배나 되는 어떤 수익을 올렸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일단은 확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아마 이달 말에 일단은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그래서 아마 아웃백이 투자사가 뭐냐면은 스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엄청난 수익을 아마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BHC는 아마 조만간에 네. 이 회사를 아마 1조 원 클럽에 일단은 도달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HC는 뭐 원래는 이제 한우 전문점 창고 43,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는 불소 식당,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2016년에는 뭐 큰맘 할매 순댓국, 그 다음에 그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고 네. 근데 이런 데 가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는 뭐 이런 어떤 뭐 식당이랄까 이런 걸 네. 운영하는 회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BH사의 어떤 지주회사가 글로벌 레스토랑 그룹이거든요. 네. GRG인데 일단은 코로나 어떤 이것도 극복을 하면서 이제 매출액이 4,700억대, 영업이익도 작년에 1,160억을 기록을 해서 아마 15%씩 성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1조 원 클럽에 도전을 하겠다 해서 네. 우선 협상자로 되고 있는데 매각 주관사는 크레디트 스위스, 우선 협상 BH 그룹, 그다음에 2,700억에서 2,80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라진 카메라, 노란 무선 아이폰, 이어폰. 이어폰, 네. 미리 보는 갤럭시 언패에서 아마 8월 11일 날 네. 언패 2022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세로로 접히는 갤럭시 폴드, 가로로 접히는 갤럭시 플립, 그다음에 이제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가 네. 일단은 신스틸러. 저는 신스틸러가 뭔가 했더니 이게 주연 못지않은 조연이 신스틸러가지고 그렇죠. 네, 영화에서. 네. 무선 이어폰이 일단은 지금 크게 세 가지. 그다음에 아마 스마트워치는 갤럭시 워치 4도 일단은 공개된다 하니까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좀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카메라 서비스를 통해서 네. 좀 갤럭시가 좀 더 매출이 좀 늘어나야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효과가 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빅스비도 또 아마 이런 것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제 펜도 있대, 펜도 있는데 아마 네. 이게 이제 탑재가 되면은 이제 전력 소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 이거는 아마 별도로 아마 지원하는 이런 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셀피 카메라 숨기면 일단은 우리 핸드폰 보면 이제 카메라 그게 많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소화해가지고 거의 오, 안 보인다 안 해서 보이게. 셀피 카메라 숨김 처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고 무선 이어폰. 네. 10만 원대 후반 그리고 이제 그린 컬러도 이제 다양하게 보면은 또. 네. 밑에 보시면 블랙, 화이트, 그린, 바이올렛, 옐로 해가지고 색상을 5가지를 한다. 보통 전에는 뭐 블랙이나 화이트나 아니면 이제 뭐 레드 이렇게 그렇죠. 되겠는데 좀 더 높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지금 보면은 미 의원이 네. 우주 여행의 가서 입법 제한. 왜냐하면 이제 탄소 배출이 많다 그래서 제가 네. 아까 탄소 배출권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이거랑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아하. 제가 볼 때는 탄소 배출권도 오늘 뭐 후성 이런 종목은 이제 올랐다 좀 이렇게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아마 탄소 배출권도 계속 지금 뭐 기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쪽에도 아마 매수세가 또 아마 테마로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우주 여행의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데 일단 오. 그 대서양 횡단 비행보다 60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를 지구 한 바퀴를 또 나오는 배청에 10,000명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저는 일단 뭐 계속 지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에도 일단은 가세를 한다는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당분간은 다 그다음에 계속 이제 지키고 있을 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네. 전력이 이제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서 뭐 원전 관련주,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올랐었는데 아마 이 종목들 테마주들도 워낙 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아마 상승이랄까 어떤 탄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진로 소주가 네. 아시아의 어떤 젊은이들이 또 여기 취했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동남아시아, 중국, 네. 뭐 일본 해가지고 지금 진로 소주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잃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이제 전형 과일 네. 리크로 자드 A3 이게 가장 큰 인기라고 그런 쪽을 합니다. 좋아하는군요. 네, 그래서 저볼 때는 뭐 네. 현지인의 음용 비율이 2010년에 37%에서 작년대는 무려 77% 올랐다. 진로가 상장이 하이트 진로로 돼 있나요? 네, 하이트로. 맞습니다. 하이트 진로. 네. 그쪽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그래서 아마 같습니다. 매출이 또 기대가 되네요.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네. 뭐 이쪽 동남아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진로가 확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매출을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동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보니까 가수 박재범 씨도 소주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에 대한 내용을 또 넣어주셨는데요. 제주 맥주만큼 또 파급력 있는 신규 브랜드의 탄생도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오프닝 벨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